해서 대일 택시로 이제 업체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 공지들을 전부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었었죠. 이제 사장이 바뀐다고 종업원이 모두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지들은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하고 이랬던 과정에서 이제 새로 그 시용계약서 안 쓴다고 전원 해고된 상황이고요. 계약서 시용 계약서. 임시로 써본다 그런 뜻이죠. 시용 각서. 거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하니까 이제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전원 민주노총 소속의 그 조합원들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차량을 전부 입고하라고 입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시에다가 폐업 신청을 내면서 영화 운수가 폐업 신청을 했는데 아니 폐업이 아니고 참 휴업 예 휴업 신청을 하면서 우리는 기사가 없다. 대일택시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사가 없으니까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동지들 이제 빠진 만큼 그 차량 대수를. 근데 기사들은 해고를 당한 거지 본인 의사로 저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휴업 신청을 시에서 일단 받아주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시에서 일단 그 휴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첫째, 시에서 이제 저희는 잘못했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를 거치면서 전부 이제 부당해고다, 임금 배상해라, 원직부지 시켜라 이런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양반들이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4개 회사로 분할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강통일, 제천의림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이제 동지들이 이제 두 번째 해고를 당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2월 12일인데요. 그때 제천시에서 분할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이때도 이거는 위장폐업이니까 그 허가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그 공문도 제천시에 보냈었거든요. 법적인 문제 다투고 있으니까 허가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허가를 해준 겁니다. 동지들이 지금까지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이 232일차 이 길거리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두 법정 소송은 다 이기고 있고요. 또 해고기한 중 임금 달라 판정대로 그 본안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전히 지금 사업주는 복직을 거부하고 뭐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러고 싸우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략적인 이 판정문은 이제 다 여기 송달된 건 언제쯤? 그건 제일 마지막 거고요. 5월 14일 날 이게 판정인데 여기 송달된 게 언제쯤? 받은 게? 한 3, 4일 됐습니다. 아 그래? 등기로? 6월 중쯤. 대략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16일 날인가 봐요. 16일이 나와. 16일 경. 16일. 뭘 밟은 셈처럼? 영예? 그 전에 1차 생산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 3번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지방노동이 하고 중앙노동이 모두 다 이제 위장폐업이다.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부당 해고다라고 판정했고요. 다시 딴 데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매각한 게 자기 지분을 반을 갖고 있는 자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복직을 해라라고 하니까 돌아갈 택시 그 회사를 팔아치는 거죠. 자기 지분 있는 다른 회사 주고. 그래서 그 회사를 상대로 다시 걸었는데 지방노동위에서 이 판결이 나온 거예요. 다시 똑같이 이제 위장폐업이다 뭐 이런 거고.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자면 시가 정말 잘못했던 게
그러니까 해고를 당했으면 그 해고가 그 직원이냐 아니냐는 사실 노동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시가 지 맘대로 판단해서 이거 기사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 휴업 신고를 받아들고 그다음에 팔려고 했을 때 자기 이제 회사로 택시를 팔려고 했을 때도 노동부가 검찰로 자기들은 뭐 이거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신중해라 그 이제 그게 사실 아주 완고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시로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매각 승인을 해준 매각 승인을 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장기가 됐죠. 한 가지 여쭤보면 대일 택시가 기존에 택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고 새로 영화운수에서 이수한 그 택시에 대해서만 휴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시용계약서에 거부한 동지들이 그 당시에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21대. 그러니까 20대에 대해서 휴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택시는 그렇게 가능하군요. 그 회사 전체가 아니고 예. 그중 일부만 이렇게 휴업 그걸 신고가.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아, 하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해고를 당한 상태라면 판단은 노동부가 해줬어요. 이게 기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해고 자체가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에 여전히 기사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한 거예요. 기사가 없으니 휴업하겠다 20대에서 신청을 한 거를 시에서 허가를 해준 거죠. 원래는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휴업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 이게 되죠. 휴업 신고 요건이 안 되는 건데 시가 승인해 준 거다. 이런 문제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니들이 단독적으로 했는 거죠. 근데 시가 그런 잘못된 해석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줬으면 시가 나중에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그렇죠. 결국은 이 판결 뭐 대법원까지 가갖고 판결 나면 여기에 따라서 시가 배상 책임 분명히 어떤 책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게 뭐 세월이죠. 그 당시 이제 시의 입장은 그랬었습니다. 어떤 신청이나 허가사항이 이제 들어오면 특별히 하자가 있지 않으면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기사가 없다는 신청이 들어온 거를 일단 자기들은 지방노동위원회나 이 판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휴업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가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신고가 허가사항일 겁니다. 허가? 아, 휴업은요? 허가제로 돼 있는가? 그렇죠. 안 그러면 좀 뭐 공공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들 이제 발이고 시민들의 발이고 그러니까 임의로 뭐 멋대로 예. 서든지 멈추든지 증차하든지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3, 4일 전서부터 휴업 신고가 들어올 거니까 이거를 받아주게 되면 장기화되고 문제가 커지니까 받아주지 말으라고 미리 가서 얘기를 시에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 묵살되고 그거를 받아준 거예요. 그 시흥계약서에는 너무 심한 내용들이 있어서 부당 노동행위나 또 부당해고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명백하게 아주 혈법 위반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명백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판결 날 때까지 시에서 기다려줘야 된다고 절대 이거 받아주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그냥 맘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영화운수에서 대일 택시로 넘어갈 때 고용 승계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건 원래 모법 자체기 인수 받는 게 양도 양수, 포괄적 양도 양수예요. 포괄적 양도 양수에는 부채와 채무, 인력 모든 걸 다 승계를 하는 거죠.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승계할 때 특정한 조건을 이쪽에서 사용자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안 부탁이죠. 시험처럼 그렇게 시용각서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판결 세 번이 다 똑같이 났어요. 제가 이제 맨날 비유들어서 얘기하지만 시장님 바뀌었다고 공무원들 전부 해고시키고 다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듣다 보니까 아주 취재는 그런 거죠. 취재는 뭐 맞는데 그건 조금 확실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거는 공무원은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노동의 권리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취지는 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판정서를 제가 쭉 뭐 예전에 내용은 제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제가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동 관련된 변호사들하고 이제 직접 법률 자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마 제가 답변을 했을 거예요.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거는 이길 수는 있다.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식을 마지막 시한으로 해서 결정을 통보할 때도 난 당연히 문제가 해소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의아했던 그런 내 개인적인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또 읽어보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 정부를 대행하는 기구니까 정부에서 이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이 신청을 재심을 이제 사용자 측에서 하겠죠. 여기에서는 이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더라도 이 판정에 대한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다른 형법은 최종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보류가 돼요. 처분이. 무슨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 유죄든 무죄든 그것이 최후에 가서 되기 때문에 무죄 투쟁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다 무죄로 간주하는 게 일반 법에 관련인데 이 노동 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 가는 동안에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냐 이게 우리들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 판정이 났어도 누가 재심을 하면 그 재심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이 판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 걸 제가 그냥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위원장님이나 이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만큼 이 택시 같은 경우 노동법의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얼마나 영향이 아실 거예요. 택시하면 우리 동료들도 그렇지만 택시를 막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제 돈 벌어서 떠난다 이런 건데 또 화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택시 전반 아니면 운송업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고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정부 정책 흐름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계속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좀 봐주십사. 그래서 지금 이 동지들도 있지만 택시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에서 다들 동의해요. 그게 이제 전제가 전액관리제라든지 이런 이제 순 없는 요구들도 사실 거기에 갔던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인수위원장님도 이제 교직에서 이렇게 계신 입장이고 저 자신도 시장으로 당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아쉬움도 있고 저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입법이나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교통 문제나 택시 업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대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제천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과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소신껏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세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취임하는 시장은 민선 6기인데 과거에도 다 민선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시민시장,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되 그럼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경제 살리기, 생존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내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저희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는 게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이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적용이 되려면 상당히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에는 이겼지만 실행되는데 괜히 짐 빼지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이기긴 했는데 기분만 좋고 막상 실체적인 실행이 잘 늦어지거나 이러면 또 다른 그 소용돌이가 생기니까 시장이 이런 문제를
이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로 이걸 제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귀한 최고의 지성인 임수위원장님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저만의 입장이 아니라 모두의 입장이 같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물론 합법적이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거는 매우 참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정말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무슨 어려움이 많잖아요. 추운 겨울, 진짜 비바람 부는 장마철, 또 막 그냥 때로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더 쓸쓸했겠어요. 개나리 진달래 필 때 내다보면 마음이 더 쓸쓸하죠. 아름다워. 네, 그죠? 그런 시절을 다 겪으면서 여기를 지켜온 어쩌면 그 생존권과 그 스스로의 그런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찬사를 보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 7월 1일 날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이 취임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어떤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을 다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의논해 가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쩌면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제는 이게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가 모여있다고 이것이 유지되고 흩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에서 이미 문서로 하고 법률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은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옆에서 동렬하거나 점검하고 있어야 될 문제고, 이제 또 우리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 옆에, 가족 옆에, 또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같이 연구하고 도모하면서 이 일을 틈틈이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은 여하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움직여가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문제를 여기까지 쌓아온 것을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응원단 혹은 때로는 이제 제가 집행대이기도 하겠죠. 이 문제를 옆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또 점검해 보겠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혹시 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좀 말이 빠른 게 제 꿈인데 다 이해가 되셨죠? 일단 제가 근본적으로 이근규 시장 당선자의 의지와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우리 정현우 인수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나름대로의 공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랍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요구사항을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도에 있는 피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절충점이 많겠지만 그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선을 그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근본적인 자세와 정신은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런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고 또 정확한 제 나름대로 답변입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어린이들이 좀 어려운 얘기죠. 내가 이거 말을 어렵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손잡고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시는 건 맞는데요. 네네. 7월 1일 날 취임식이 딱 끝나고 올라가시잖아요. 네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이건 비보도예요. 이거는 저 기자분은 안 계신 얘기인데.